2. 제2대 유리명왕. 유리명왕 개요. 이름 유리 또는 유류. 2. 생년 기원전 40년. 3. 가계. 부치는 동명성왕, 주몽 또는 추모, 모치는 예시황후. 4. 탈출. 동명성왕 19년, 기원전 19년 4월, 모친 예시황후와 함께 동부여 탈출. 5. 태자. 동명성왕 19년, 기원전 19년 4월, 태자로 책봉. 6. 즉위. 동명성왕 19년, 기원전 19년 9월에 동명성왕이 붕어하시자 태자 유리가 태왕에 오름. 그림 2-1 유리명왕 상상도. 자료 이용훈 박사의 찐 삼국사 10화. 1. 출생과 성장 배경. 1. 출생. 동부여 수도 책성에서 태어나다. 기원전 40년. 기원전 19년 9월에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주몽태왕 추모태왕이 돌아가시고 고구려의 제2대 태왕인 유리명왕이 즉위하였다. 유리명왕의 이름은 유리인데 유류라고도 한다. 주몽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예시이다. 주몽 추모태왕이 부여에 있었을 때 예시 집안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결혼 후 예시는 아기를 배웠다. 그러나 당시 주몽태왕은 대소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소가 주몽태왕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이 페이지 음모를 펼치자 주몽태왕은 고의, 마리, 협보, 부분노 등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떠났다. 주몽태왕이 떠난 뒤 예시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유리이다. 주몽태왕도 어려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 아들인 유리도 어려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유리가 어릴 때 길가에 나가서 옥지, 구추, 도조 등의 친구들과 놀 때의 일이다. 유리가 참새를 쏘려다 잘못하여 물 깃는 부인의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 부인이 꾸짖어 말하기를 애비 없이 커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노는구나 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은 유리는 순간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유리가 어머니 예시에게 묻기를 저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어머니 예시가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나라 동부여에서는 용납되지 않았기에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셨다. 내 아버지가 떠날 때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시오. 아버지가 너에게 줄 물건을 남겨두었는데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가 있고 그 소나무 아래에 그 물건을 감추어 두었다. 라고. 만약 이 물건을 발견해서 나를 찾아오면 그 아이가 내 아들임을 알아볼 것이오. 라고 하셨다. 라고 하였다. 이 유년 시절 아버지가 숨긴 물건을 찾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 곧 산골짜기로 가서 그 물건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다. 오랜 시간 찾았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고 피곤한 채로 돌아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에 마루 위에 있었는데 주춧돌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주춧돌 모양이 7모의 형태였고 그 위에 소나무 기둥이 있었다. 이에 소나무 기둥 아래를 뒤져서 마침내 부러진 칼 한쪽을 찾아낼 수 있었다. 3페이지 2. 원년 유리명왕이 즉위하다. 기원전 19년. 유리는 부러진 칼 한쪽을 가지고 옥지, 구추, 도조 등 3명의 친구와 함께 동부여를 떠났다. 고구려의 도읍 졸본에 이르러 부왕인 주몽태왕을 뵙고 부러진 칼을 바쳤다. 주몽태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러진 칼을 꺼내어 이를 맞춰 보니 하나로 이어져 온전한 칼이 되었다. 주몽태왕이 이를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세웠고 이때 이르러 왕위를 잇게 된 것이다. 그림 2-2 기원전 19년 유리가 동부여에서 졸본으로 오다. 기원전 19년 유리가 어머니 예시를 모시고 졸본으로 건너옴. 동부여 고구려.
고구리 사초랴 유리명왕 원년 기록. 원년 기원전 19년 9월 선제 동명성왕을 용산에 장사 지내다. 유리명왕 원년 기원전 19년인 이민년 9월 선제 동명성왕을 용산에 장사 지내면서 선제의 유명 임금이 죽을 때 남긴 명령이나 당부로 순사 죽은 왕을 따라 죽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시 황후를 태우러 올렸다. 원년 기원전 19년 12월 오이와 마리를 제후로 봉하다. 유리명왕 원년 기원전 19년 이민년 12월 오이를 황룡국 왕으로 봉하고 마리를 비리국 왕으로 봉하였다. 4페이지 추묘경에 나오는 추모태제 동명성왕 왕자들에 대한 책봉 기록. 비류와 온조의 제후 책봉. 추모경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에 추모대제 동명성왕의 아들 태자 53명을 제후로 봉한 기록이 나오며 그중 비류와 온조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을은년 기원전 36년 동명성왕 2년 비류 태자 모친은 소황후 소선호 비는 원양공주를 엄표 왕에 봉한다. 무자년 기원전 36년 동명성왕 5년 온조 태자 모친은 소황후 소선호 비는 오씨를 한남 왕에 봉한다. 추모경에 나오는 유리명왕과 소선호의 공동통치. 유리명왕과 소선호의 공동통치. 추모경 319페이지에서 325페이지에 따르면 추모태양 동명성왕 19년 기원전 19년 정월 추모태양이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후에 아들 유리를 정윤 태자로 삼는다. 2월 소황후 소선호에게 명하여 정윤 유리에게 신검과 황금 옥새를 전해주어 왕위를 물려주면서 소황후 소선호를 새로운 태왕 유리의 황후가 되도록 한다. 이후 새로운 태왕이 된 유리명왕과 소황후 소선호는 부부가 되어 고구려를 공동으로 통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류 왕자와 온조 왕자는 형식적으로 유리명왕의 양 아들이 되어 제후로서 각각 봉토, 제후로 봉하고 땅을 내어줌을 받게 되고 미추월 비류백제와 한남국 온조백제가 출발하는 계기가 된다. 고구리 사초랴 유리명왕 2년 정월기록. 2년 기원전 18년 연호를 정하고 조정을 정비하다. 유리명왕 2년 기원전 18년 정월 연호를 유리광명으로 바꿨다. 제사를 태보로, 협보를 좌보 겸 주민대가로, 부분노를 우보 겸 주병대가로, 고루를 주궁대가로 임명했다. 옥지는 주곡대가로, 구추는 주형대가로, 도전은 주약대가로, 송이는 주변대가로, 구도는 주신대가로 임명했다. 5페이지 3. 2년 7월 황후를 맞아들이다. 기원전 18년 7월 2년 기원전 18년 가을 7월에 다물 후 다물독한 송양의 딸을 들여 황후로 삼았다. 송양 비류국 왕이었으나 동명성왕에게 패배한 후 항복한다. 이후 동명성왕이 비류국을 다물도라 이름 짓고 송양을 그곳에 제후 다물 후 다물독한으로 봉한다. 유리명왕 2년 송양의 딸이 황후가 될 정도로 유리명왕 즉위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왕비 혹은 황후. 고구려의 임금은 제후국들을 거느린 천자로서 태왕 또는 대제라 하였다. 삼국사기는 태왕의 부인을 왕비라고 호칭하나 고구리 사초략은 왕비가 아니라 황후로 호칭한다. 본서 진짜 고구려 본기에서는 고구려 왕을 태왕으로 호칭하고 그 부인을 황후로 호칭하며 태왕의 친모를 태우라 호칭한다. 고구리 사초랴 유리명왕 3년 정월 기록. 3년 정월 비류와 온조에게 봉토하다. 유리명왕 3년 기원전 17년 정월 비류가 미추홀에서 순노국과 전로국을 다스리게 하고 온조가 우양에서 관노국과 계루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상 유리명왕은 소황후 소선호와 함께 연노국, 황룡국, 행인국, 구다국 및 비리국을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소황후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고구리 사초략을 보면 비류가 다스리는 나라의 국명은 불분명하나 온조가 다스리는 나라는 한남국임을 알 수 있다. 본서 진짜 고구려 본기에서는 비류가 다스리던 나라를 미추월 비류백제라 칭한다.
고구려 사초력 대무신태양 2년 서기 19년 기록을 보면 온조가 한남국이란 국명을 백제로 바꾼다. 즉 한남국은 온조가 36년간 기원전 17년부터 기원 후 19년간 사용한 국호이다. 6페이지 미추홀과 한남국. 유리명왕 3년 비류와 온조는 각각 봉토를 받고 정식 제후 왕이 된다. 이는 유리명왕이 고구려 건국에 크게 이바지한 소선호의 졸본 세력들의 불만, 비류 또는 온조가 태양을 승계하지 못한 것을 잠재우기 위한 급작스런 조치로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고구려 내부의 분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유리명왕에게 있어서 군사력 감소와 영토 감소 및 정치력 저하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후 유리명왕은 동부여의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림 2-3 유리명왕 3년 비류의 미추홀, 비류백제와 온조의 한남국 봉토. 지도를 보면 맨 위에 동부여, 그 아래 고구려 밑에 한남국과 미추홀국이 있고 우측에 옥저 낙남국, 미추홀 아래쪽에 옥저 낙남국이 있다. 옥저 밑에는 사로신라가 있고 사로신라 밑에 가야연맹과 외가 보인다. 고구려사초ля 유리명왕 3년 7월 기록. 3년 7월 한남왕 온조가 천도하다. 유리명왕 3년 기원전 17년 7월 한남왕 온조가 입조하여 한남국의 수도를 위나성, 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기겠다고 하여 허락하였다. 7페이지 4. 3년 10월 황후가 죽어 새로 두 여인을 맞이하다. 기원전 17년 10월 유리명왕 3년 기원전 17년 겨울 10월에 황후 송씨가 세상을 떠났다. 유리명왕이 다시 두 여자에게 장가들어 후처로 삼았다. 한 명은 화희라 하는데 골천지역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치희라 하는데 한나라 출신이었다. 두 여자가 총애를 다투고 서로 잘 어울리지 않으므로 유리명왕이 양곡에 동쪽 궁궐과 서쪽 궁궐을 지어 각각 따로 살게 하였다. 유리명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을 때이다. 두 여인이 심하게 다투었고 화희가 치희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한 첩으로 어찌 이리도 무례하고 방자한 것이냐 라고 하였다. 치희는 부끄럽고 분하여 자신의 고향집으로 도망가 버렸다. 치희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자 유리명왕은 말을 채찍질하여 바로 쫓아갔다. 그러나 치희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홀로 돌아가던 유리명왕이 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다. 이때 꾀꼬리가 날아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감탄. 그림 2-4 대청 광여도에 나오는 기산의 위치. 대청 광여도 지도 제공 유튜브 책보고TV.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대하면 기산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기산. 8페이지 감탄하여 노래를 지었다. 이때 유리명왕이 지은 노래 황조가가 삼국사기에 실려 지금도 전해진다. 황조가 이리저리 나는 저 꾀꼬리도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구나. 생각컨대 외로운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편편 황조 자웅상이 여마지도 수기여비. 5. 11년 4월 부분노의 계책으로 선비족을 굴복시키다. 기원전 9년 4월 고구려 변방의 선비국 또는 선비족이 자주 고구려를 침범하여 노략질을 하였다. 유리명왕 11년 기원전 9년 여름 4월에 유리명왕과 신하들은 선비국 정벌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하였다. 유리명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선비국이 자신들이 사는 땅의 험준한 것만을 믿고 우리 고구려와 하친하지 않고 있어. 정세가 유리하면 우리 고구려로 와서 노략질하고 불리하면 들어가 수비하여 지키니 고구려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소. 만일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짐이 장차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리겠소. 이때 부분노가 나와서 말하기를 선비국은 지형이 험준하고 수비가 단단한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 사람들은 용감하고 우직함으로 힘으로. 그림 2-5 유리명왕 11년 선비족이 고구려를 노략질하다. 동부의 아래 고구려가 있고
그 좌측에 선비족이 있는데 선비족이 고구려로 노략질한다. 9페이지. 싸워 굴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사작전을 써서 그들 스스로 나와서 싸우도록 꾀를 쓰면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다. 유리명왕이 묻기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하였다. 부분노가 대답하였다. 총 5단계의 군사작전을 쓰면 됩니다. 1단계의 작전은 첩자를 선비국에 보내서 정세를 탐지하고 또한 고구려는 작고 병력이 약한 데다가 겁도 많아서 싸움도 잘 못한다 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약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2단계 군사작전을 진행합니다. 2단계 작전은 선비국이 우리를 가벼이 보고 대비하지 않을 때 부분노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정예의 병력을 이끌고 샛길로 이동하여 선비국 도성 주변의 수풀에 숨어 매복하는 것입니다. 3단계 작전은 태왕께서 다소 약해 보이는 병력을 선비국 도성의 남쪽으로 가서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반드시 도성을 비우고 쫓아나올 것입니다. 4단계는 선비국 병사들이 도성을 비운 사이 부분노에 매복해 있던 정예 병력을 이끌고 그 성으로 달려들어가고 점령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태왕께서 친히 용맹한 기병을 이끌고 저들 선비국 병사들을 공격하신다면 성을 잃은 저들을 협공하게 되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요리명왕은 부분노의 말대로 군사작전을 진행하였다. 선비국은 고구려 군사가 남쪽에서 공격해오자 문을 열고 군대를 내어 쫓아왔다. 이때 부분노가 병력을 이끌고 그 성으로 달려 들어가자 선비국 병사들은 이를 바라보고 매우 놀라 되돌아 달려왔다. 부분노가 병사들을 이끌고 관문을 맡아서 막고 싸우니 목이 베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이때 유리명왕이 깃발을 들고 북! 그림 2-6 부분노의 선비정벌 5단계 군사작전. 부분노의 선비정벌 5단계 군사작전. 제1단계 첩자 파견 및 소문 전파. 제2단계 부분노 군대의 선비국 도성 부근 숲을 내복. 제3단계 선비국 도성 남쪽 공격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 제4단계 선비국이 성을 비운 사이 부분노 부대가 성을 점령. 제5단계 요리명왕이 정예 기병 이끌고 협공하여 승리. 10페이지. 북을 울리며 선비국 병사들을 향해 나아가니 선비국은 앞뒤로 적을 맞이하여 대책이 없어지고 힘이 다하자 결국 항복하여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 요리명왕이 부분노의 공을 생각하여 시급을 상으로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분노는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선비국을 정벌한 것은 모두 태왕의 덕이 훌륭한 결과입니다. 신에게는 그 어떤 공도 없으니 어찌 시급을 받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결코 상을 받지 않았다. 유리명왕이 이에 황금 30근과 좋은 말 10피를 내려주었다. 그림 2-7 유리명왕 11년 기원전 9년 선비국 정벌 시기 국제정세. 동부여가 있고 맨 위에 그 아래 고구려, 좌측에 선비, 고구려 우측에 옥조, 고구려 남쪽에는 한난군과 미추홀이 있다. 미추홀 아래에 옥조 당랑이 있고 그 아래에 사로신라와 가야연맹 외가 있다. 고구려와 한난국 좌측에는 한사군과 한나라가 있다.